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코스피가 말 그대로 5일 연속 하락을 좀 하다가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고, 코스닥도 3천억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다 오랜만에 좀 지수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외하자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제약바이오만큼은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최근에 뜨거웠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정과 추가적인 심혈관계 효능이 확인이 되면서 각각의 기업들이 실적과 그 다음에 기대감과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어제 제약바이오가 미국 증시에서는 매우 뜨거운 상승을 보여줬고, 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 늘어나면서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코스닥,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매우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오늘은 확연히 그냥 제약바이오가 금일 시장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산업 이야기에 대해서 한두 차례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특히나 현재의 글로벌 빅파마의 트렌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당뇨 이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의 올해 5배가 넘게 올라간 종목군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시장이 뜨겁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7월까지 엔비디아발 HBM 이슈가 생기면서 IT 반도체가 매우 뜨겁게,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를 필두로 포스코홀딩스 등과 함께 2차전지 섹터도 매우 뜨겁게 달려왔었는데요. 일단 7월까지 상반기의 주도주가 2차전지 반도체였다면, 지금 하반기에서는 이 주도주의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산업군이 커야 되고 테마의 강도가 또 커야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이 세 개가 현재 코스닥의 시총 상위를 이루는 주된 이 섹터다 보니까, 지금의 나머지 IT 반도체가 가지 못하더라도 제약바이오 힘으로라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굉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증시에 제약바이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정확한 종목을 찍어내고, 또 운이 좋으면 바닥권에 잡아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중타 이상의 종목을 발굴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대거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렸고, 사상 최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미 추세 전환을 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서 올 하반기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8월 10일부터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당연히 종목은 기본이고요. 매일같이 장중 강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이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단타라든지 등등은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매일같이 변해가는 시장에서 학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하반기 시장 주도주가 제약바이오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일단 흐름은 양호합니다. AI 진단 그리고 당뇨, 비만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을 봐야 될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내일이죠. 내일 끝나고 나서 이제 8월 11일 패시브 자금이 그때 이제 유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오늘 자금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도가 선제적으로 청산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상황을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서 2차전지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수급도 매우 좋았죠. 그나마 이제 선물이 장중에 한 7천억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장 막판에 한 1,500억 정도 환매가 좀 나오면서 그나마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던 선물을 매수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제약바이오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제약바이오에서. 그래서 오늘 거의 대부분의 수급은 제약바이오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의 수급은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정도가 유일하지 않았나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여전히 이 2조 3천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이 선물 하방 압력은 여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던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한쪽 측면에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에 좀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읽어보도록 하죠. 미 증시 최근 흐름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전일도 중국의 수출액 감소와 더불어 미국의 대외 적자 폭 축소가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는 수입이 줄어들고 교역량이 줄어들어서 나온 착시 현상에 UPS 실적 발표에 물동량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경기가 침체기로 가고 있는 시그널은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미 증시는 개파락 출발하였고 장중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발언 등에 일부 반응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증시를 볼 때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 일라이 릴리, 암젠, 존슨앤존슨,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및 AI 신약 쪽은 시장 무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릴리의 실적과 위고비의 심혈관 효능 등 복합적으로 빵빵 터지면서 하루 100조의 시총이 늘어나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일 그러한 영향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주도 섹터로 확실히 부각이 되면서 당뇨, 비만 관련된 기업은 기본이고, 그 외 바이오 ETF에 편입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 섹터인 제약바이오, 신뢰를 많이 까먹었다 보니 그간 지독하게 소외되었는데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빠지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잘 편입해야 될 시점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당뇨, 비만 올 한 해 글로벌 트렌드에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AI 신약 그리고 일부 면역 항암 섹터로 나눠서 볼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모든 종목을 커버하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뇨, 비만 그리고 AI 신약 AI로 저는 집중해서 볼 예정입니다. 관련된 종목이 10개 내로 잘 정리해서 보시기 바라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 수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존재하는데 어렵다면 ETF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2차전지 섹터를 보면 전일은 포스코 그룹이 금일은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는데, MSCI 편입을 앞두고 공매도 청산 물량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편입이 어떻게 되는지겠고요. 3분기 감익 가능성이 있다 보니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무리 같아 보이고, 다른 종목이 워낙 많아 메리트가 좀 떨어져 보이네요. 그리고 포올은요, 옆으로 횡보만 해주어도 아주 좋은 모습을 유지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반도체 섹터의 경우 실적 발표되는 기업 쪽쪽 지금 실적이 다 박살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3분기 드라마틱하게 돌려주면 어라운드가 되는 거지만, 주가만 올라왔는데 3분기에도 못 돌리면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로 기다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는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까지 저는 스케줄로 달려왔으나 재료 발표 이후 차익 매물에 유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재설정하면 좋겠다 싶고요. 네이버의 경우 장중 등락이 조금 있는데 내일 일부 IR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요. 어떤 게 나올지 일단 24일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관련된 자회사나 관련된 회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초전도체 악재 뉴스 투성입니다. 경험이 없는 분은 보지 마세요. 볼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 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봐도 무방하지 않나. 왜? 곱게 죽기는 어렵겠다.
뭐 어찌됐든 이달 말까지 뭐 시장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뭐 중간중간에 뉴스 하나에 일일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이번 주 중 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시간에 봤으면 바로 이거 매수를 했을 기사네요. 이제 시간에 이제 뭐 5시 전에 나와서 5시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만약에 봤으면 아마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5시 26분에 처음 나왔네요. 5시 26분에 처음 나왔던 내용이라 내용 자체는 읽어보면은 뭐야? 내용 자체는 읽어보면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 그렇다고 확실히 확정짓기는 없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기대가 크다. 뭐 올해 초부터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엔 다르다. 코로나 이후 뭐 중국에서는 뭐 많다. 문체부와 관광부는 다음 달 15일날 뭐 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윗국 위에 뭐가 있었는데 중국인 한국 단체 여행이 이번 주 중으로 해제될 것으로 정부와 관광업계가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준비한다. 이번 주 중으로. 그러니까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맞나요? 오늘이 수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면은 이번 주 중으로니까 내일이나 모레 발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로 내일은 또 굉장히 좀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시총이 낮은 종목군들보다 더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시가부터 높지가 않다면 그냥 바스켓으로 잡아 들어가는 전략을 좀 봐볼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버려 가지고 막텀에 좀 높게 출발하면 그냥 대형주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시가 베팅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당연히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위주에서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체크만 하고 볼 예정입니다. 로봇 관련해서 유진 로봇이 오늘 또 시간에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단기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IPO 결과가 나오게 되면 차익 매물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저희는 유로메카를 매수를 해서 넘어왔다가 아침에 뭐 1점 몇 프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권에서 넘어왔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1.5% 떠서 갈 때 그냥 전량 매도 사인을 주고 더 이상 로봇은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오늘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센 섹터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쏠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섹터가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재료소멸 관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 위고비 이슈, 그 다음에 일라의 릴리 흐름에 당연히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이 엄청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두 종목에서 주로 매매를 하고 뭐 한미약품까지 세 종목을 좀 봤었는데요. 오늘 제일 저도 아쉬웠던 게 이 한미약품이라든지 이쪽 섹터에 그냥 시가 베팅을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가 베팅을 못 하니까 안 왔더니 중간부터 이제 종목군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제일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졌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왜? 조금 느린 종목은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눌리면서 하고 변동성이 적어야 이 파도가 크지 않아서, 단기 매매는 당연히 변동성이 커야 되는데 일정 부분 수익 매매에서는 좀 변동성이 없어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 뭐 AI 섹터 위에 있는 일단은 이거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와 관계가 된 두 종목만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오브제는 좀 잡아서 가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계속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 AI 신약 섹터 파로스, JW 중에 지니너스, 여기에 빠진 신테카,
바이오까지 4개 종목은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 당연히 레이저 TD 관련된 유한양행 등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MI 큐브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3, 4, 2연상을 좀 갔는데요.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이 종목은 봐야 될 것 같고, 에이프로젠 그룹이 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재료적으로는 1000배라고 하는 수치를 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자회사보다 1000배에 가까운 약효를 보인다라고 해놔서 일단 상을 좀 보낸 것 같은데, 내일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벤티지를 당연히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중간중간 계속 나왔죠.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종목은 카페24라는 종목이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본업 자체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거는 뭐 그래 실적이 잘 나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얘네가 유튜브 마켓을 이제 커버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달 반뿐이 안 됐잖아요. 그 실적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턴어라운드를 했다 하면은 3분기 때는 지금 턴어라운드 한 상태에서 유튜브까지 잡히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주가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서 내일 관심을 갖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뭐 시간 날 때 꿈틀거릴 때 이제 좀 사서 한 3% 정도 수익권에서 좀 들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바로 좀 사서 수익권에서 일단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시간 외, 그 밖에 시간 외 쪽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화장품 일부,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는 거죠. 중국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파라다이스와 아모레, 마녀공장 등등 좀 올랐는데, 좀 손이 늦다면은 뼈대 있는 종목으로, 강한 종목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는 일단은 됐고,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지금 막 돌리고 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선물과 같이 움직이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막 돌파하기에는 뭐 중장기로 가면 모를까 좀 어렵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려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트위스트를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간다면은 10월달 기대감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포스코 인터가 완전히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헤드앤숄더죠. 여기를 넘기면은 이제 추가로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꺾이는 거고, 그래서 그 관점만 딱 차트적인 흐름에서만 볼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일단 저점은 높여놓은 상태에서 좀 움직이는데, 워낙에 저 위에 매물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냥 저는 관망 정도에서 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어제 돌파하는 척 하다가 깨지고 내려왔었는데, 오늘 시가부터 좀 빠르게 좀 올렸습니다. 일단 내일 IR 비슷한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가 24일까지 주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면서 뭐 오브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제는 이제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이제 매매하는 것 중에 손절을 이거는 하나를 했는데요. 약손절이네요. 돌파로 좀 따라갔다가 돌파가 안 되길래 여기에서 그냥 뭐 본전 스스로 손절 정도 그냥 치고 나왔고요.
돌파가 될 줄 알았었는데 돌파가 안 돼서, 그래서 얘네 하나 매매를 이렇게 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좀 보면요, 일단 당연히 펩트론하고 오늘 아침에 가장 강한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보긴 해야 되는데, 시가가 굉장히 높게 출발을 해서 사실 쉽게 따라붙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여기도 갭이 좀 있었죠. 3% 구간의 갭과 한미사이언스도 갭이 좀 낮았었는데, 종목분들이 이쪽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트론 위주로 장 초반에 매매가 좀 들어갔었고, 이때 이제 좀 시가 뜨고 밀렸을 때 잡아서 올라갈 때 팔고, 돌파할 때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이쪽에서 수익은 뭐 아침에 잘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이 좀 아쉬운데, 중간에 이제 대장주가 좀 바뀔 때 여기서 이제 상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 풀릴 때 걸어놓은 거 매도하고, 오후에는 자꾸 상을 풀길래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목은 물론 좋은 종목인데요, 이때도 이제 상가 들어갔다 그 다음날 갭하락 시키는 모습 등등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상따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돼서 매매를 좀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굉장히 또 거래 대금도 많이 터뜨리고 좀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요, 추세를 전환시킬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한미사이언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강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가 강하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수렴할 때 들어가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매매를 했고요. 한미 사이언스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한 거죠. 한미 사이언스가 여기서 돌파를 치면서 가는 흐름 속에서 매매를 일부 하고 마무리를 쳤고요. 동아ST라는 게 이제 기전의 차인데, 한미약품은 단독 기전이고 얘는 복합 기전에 의한 이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다 라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정말로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 오랜만에 움직임을 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평소에 거래 대금이 워낙 없던 종목에서 오늘 거래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저는 매매는 하지는 않았고, 평소에 워낙에 거래 대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얼마나 밀리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SK바이오팜 이 종목도 가지고 있는 신약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90%짜리 신약입니다. 일단 유의미한 구간을 돌파를 시켜놓은 상태라 내일 눌린다면 이런 조정 구간을 해서 9만원대 95,000원 언저리를 지켜보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했고 엄청난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공매도 쇼커버링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이때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죽어 있다가 이제 그 상장을 했던 초기 가격을 이제 회복을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SK바이오팜의 시작일 수 있다. 가격이 시작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즉,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 보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숨어져 있던 이 과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게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 안에 쇼커버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장 막판에 이제 큐타리스라는 종목을 좀 일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사서 팔고 나머지 반은 시간 외에서 이제 뭐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도 이 신테카, 지니너스,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세 종목이 AI 신약 종목이죠. JW 중해제약까지 하면 네 종목이 되는데요, JW 중해제약은 실적이 잘 나와서 일단 올라와서 내일 이런 구간에서
밀렸을 때 어떻게 될지 일단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신테카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MOU 관련된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가 상장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는데요. 음봉이 두 개 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좋은 이슈를 바탕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추가 상장 물량이 있으니까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좀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고요. V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실적에 대해서 일단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높은 신용 비율 때문에 오늘 좀 밀리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져서 밀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제약바이오가 매우 셉니다. ETF가 또 시간에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어렵다면 차라리 ETF 종목을 매수를 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예를 들면은 코덱스 뭐 바이오 또 있을 것이고, 코덱스 바이오는 이제 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삼성 액티브 ETF,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ETF 종목군들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신성 델타테크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오늘도 사실 신성 델타테크를 매매를 했어야 됐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신성 델타테크는 매매를 좀 못했고요. 아침에 이걸 좀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를 못했고, 서남은 좀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수렴하고 올라오는 거 좀 기다렸었는데, 이 구간이 이제 반등이 한 6%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매는 거기서 하고 뭐 짧게 한 3%, 2.5% 정도 이 안에서 먹고는 나왔는데, 가급적으로는 선화보다는 신성 델타테크 안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시면 이쪽은 아예 보면 안 될 섹터라고 저는 못을 박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변동성이 극강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런 날 좀 사서, 오늘이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정지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뭐 양호한데 2분기에 이제 수출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연이 됐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뭐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서 들어간 거는 이제 이렇게 사다가 좀 더 밀릴 것 같아서 손절해버리고, 밑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19만 얼마, 한 19만 5천 원 정도 잡아서 19만 4천 원, 3천 원 잡아가지고 일단은 이 다시 재상장 할 때를 기약하고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3점 한 몇 프로 정도 수익권에서 좀 들고 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권에서 들어왔으니까 3.4, 4.5, 뭐 시간에까지 하면 4% 정도 수익권에서 가는데, 이 다음을 기약하고 일단 오늘 이걸 좀 매수를 해서 넘어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카페24 체크를 해보면 실적이 37억 흑자 전환이 좀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얘도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에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서 내일 어떻게 될지, 일단 실적은 37억이라 얘가 그간 해왔던 이 실적을 보면 대규모 적자를 보였던 게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분기 실적이 계속 적자에다가 이런 흐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지 않고
매출이 늘지 않고 그랬다면 좀 안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도 뭐 견조하게 760억 정도 분기에 나와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아주 힘든 구간을 많이 걸었죠. 거의 뭐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잠깐 반짝 벌었다가 지금 이제 분기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기에 이제 30억대, 30억대를 처음 찍어줄 수 있는 구간이 됐는데요. 매출도 이제 좀 올라왔죠. 그래서 30억대면은 과거에 영업이익 좀 잘 나왔을 때가 분기에 뭐 35억 뭐 이런 해서 평균치 정도 일단 좀 올라오는데, 이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게 된다면은 좀 좋은 결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워낙 바닥권이고요. 이 상태와 지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실적이라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확인이 되면 이 주가가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그랬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분기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점으로 막 올라가 버리고 막 그러는데, 뭐 이런 흐름이 좀 나올지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일단 주목군들 일봉으로만 보면요, 실적은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트리거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갭이 다 들 거로 생각이 들어요. 갭이 들면은 각각의 이제 뭐 시가 구간에서 뭐갭 들었을 때 시가 이하를 본다든지 시가 베팅을 해 본다든지 뭐 손실이 나더라도 시가의 일부를 사본다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그간 많은 침체, 이 관광 업계에 힘들어서 호텔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숙박이 가장 선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최근에 매집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더해져 가지고 갭이 너무 높으면 좀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갭이 너무 높아 버리면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 텍스프리 쪽이 가장 수혜는 봐죠. 요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소비 쪽은 잘 안 되니까 소비는 안 보고, 네, 이런 쪽 위주에서 좀 봐볼 생각이고요. 뭐 마녀 공장이라든지 뭐 시간에 좀 올랐는데요, 별로 이쪽은 잘 끌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네 뭐 지수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섹터나 종목군들을 잘 선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템포를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좀 느슨하게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막간을 이용해서 어제도 제가 낙주 매매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도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낙주 매매라 함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매매이긴 한데 그러한 기준점만 알고 기다릴 줄 알면 상당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매매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보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각각 3%씩 두 번 매매를 한 거죠. 이제 이런 구간에다가 걸어놓고 매매가 된 거고요. 걸어놓고 여기 사서 반등에 일단 매도하고, 또 여기다가 그냥 2170에다가 걸어놓은 거 걸어서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재의 강도가 뭔지,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매수를 걸었을 때는 이미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다가 걸어놓은 거지, 즉흥적으로 매매는 하는 거 아니고요. 종목이 떨어질 때 일단 이유를 알아야죠. 악재가 뭔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떨어지는지, 그런 거를 알고 좀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이런 거 아주 좋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